분명히 봐도 ADHD인데 본인만 인정하지 않아요. 안산사는 상훈이 형님의 사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역시 ADHD를 가진 가족과 친구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ADHD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본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때 느끼는 답답함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ADHD는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산만한 것이 아닙니다. 뇌 기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 발달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거나 부정하며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ADHD 증상으로 인해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실수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게으르고 무능력하다고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ADHD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닌 ADHD라는 질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ADHD 증상이 호전되면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ADHD를 겪는 사람들이 혼자 고통받지 않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DHD를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ADHD, 마음의 병이 아닌 뇌의 특성.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어텐션 데퍼서트 하이퍼액티비티 디소더의 약자로 뇌의 특정 기능, 특히 주의력, 충동성, 과잉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의 발달이 더딘 질환입니다. ADHD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 뇌의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마치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근시처럼 ADHD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ADHD를 단순한 성격 문제나 의지 부족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좀 더 노력하면 되잖아와 같은 말들은 ADHD를 겪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ADHD를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ADHD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질환이 아닙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과의 혼동. ADHD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아닙니다. ADHD를 겪는 사람들의 행동 중 일부는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ADHD의 주의력 부족, 충동성, 과잉행동 등의 증상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성격장애입니다. 반면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뇌 기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며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ADHD와 나르시시즘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ADHD 환자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ADHD는 뇌의 특정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탓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ADHD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 기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ADHD로 힘들어한다면 비난이나 잔소리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함께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는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질환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면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제도 얘기했잖아. 왜 또 똑같은 실수를 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정말 답답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쏟아내고 나서도 며칠 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에 그 허탈감과 좌절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잔소리를 듣고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마치 채로 걸러내듯 정보를 빠르게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ADHD는 단순히 건망증이나 부주의함이 아닙니다. 주의력을 유지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환입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ADHD를 가진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ADHD라는 질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비난이나 잔소리보다는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와 같은 말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희망을 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거짓말을 한다면 ADHD를 가진 사람이 병원에 가서도 의사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는 ADHD의 특징 중 하나인 충동성과 부정적인 자기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ADHD 환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문제를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ADHD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수치심이나 자존감 저하를 느끼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DHD 치료를 통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HD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병원 방문을 꺼린다면 먼저 ADHD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ADHD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을 통해 ADHD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격려하며 함께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ADHD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ADHD 극복의 길을 찾다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30대 초반의 웹 개발자로 뛰어난 실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잦은 실수와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팀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어씨는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력하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씨의 행동 패턴이 단순한 게으름이나이지 부족이 아닌 ADHD 증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당신 ADHD 아닐까? 아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어씨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보여준 ADHD 관련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들이 ADHD 증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씨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고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약물 부작용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식욕 부진, 불면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삶의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묵묵히 어씨의 곁을 지키며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봐. 당신은 할 수 있어. 아내의 따뜻한 말과 지지는 어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ADHD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어씨는 이제 ADHD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ADHD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씨는 ADHD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다른 ADHD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씨의 이야기는 ADHD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극복하는 여정. ADHD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ADHD는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오르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함께 오르는 동반자가 있다면 험난한 길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ADHD를 겪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ADHD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식은 힘이 됩니다.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첫걸음입니다. ADHD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닌 뇌 기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ADHD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인터넷, 서적, 강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DHD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으세요. ADHD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2. 비난과 잔소리는 그만.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잔소리는 그들의 자존감을 더욱 낮추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칭찬, 격려의 메시지를 건네세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와 같은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 함께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서세요. ADHD는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ADHD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세요. 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힘든 점은 없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지해주세요. 4.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ADHD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주변 사람들의 인내심 있는 지지가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믿음과 지지는 그들이 ADHD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ADHD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함께 걷는 길, 희망을 향하여. ADHD는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질환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지지는 ADHD를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마무리하며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ADHD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ADHD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자 창의성과 열정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ADHD로 힘들어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세요. 당신의 따뜻한 이해와 지지는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ADHD는 혼자 극복하기에는 버거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과 격려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ADHD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함께 극복해 나가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은 험난하지만 함께 걷는 길은 아름답습니다. 이 말처럼 ADHD를 겪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과 지지는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더욱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오늘 영상은 삼성 에어컨 아래서 성주 참외를 먹으며 최신형 맥북으로 제작했습니다.